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1강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또 수의 세계에, 또, 몸을 담아서, 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또, 예습도 하시고, 강의 들으신 것도 메모하시고, 또, 복습하시면서, 또, 애로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 강좌에, 그래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도 원론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이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나름 좀 빠른 속도였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천천히 보시면서 나누어서 곱씹어 보시면은 분명히 유용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이제 이 마지막에 또 실전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또 그런 구성으로 기획이 되어졌고 이루어져 나가니까는 잘 따라해 보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응용 계산이에요. 자, 더 좀 말들, 문장이 좀 길어지고요. 그리고 딱 그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농도, 속력, 자, 이런 것과 오늘 같이 한번 이제 한번 집중을 해서 또 이제 싸워 보셔야 되겠죠.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근데 사실은 또 이런 문제야말로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좀 서로 간의 상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농도가 아니라 전체 그 물에 소금이 얼만큼 녹아있다. 그 비율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좀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또 섞는다든가. 그리고 속력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갔다든지, 혹은 배를 타고 왔는데 강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물결 따라 빨리 가지만은 또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물결을 헤치고 가야 되니까 또 천천히 가야 되고요. 속력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등등 우선은 기본 개념들부터 우선은 쭉 훑어보고 설명을 꼼꼼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응용 계산은요, 다양한 분야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 능력 측정을 하는 건데요. 자, 크게 구분해 보면 기본 개념과 계산식을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속력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이렇게를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100번인데 이걸 이렇게 써도 공식만 갖고는 참 안 됩니다. 문제를 많이 여러분들 보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이고요. 그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고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다 아시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 거는요, 이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일단,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뭐,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 뭐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는 거다. 또, 거리를 계산하려면은 속력에 소요된 시간만큼을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용질은 그냥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다. 혹은 설탕의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를테면은 소금 20에 물 80이다. 농도는 얼마입니까? 80분의 20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아니죠. 항상 소금물의 농도는 뭐다? 용액의 양을 분모에다 넣어주세요. 용액은 녹아있는 물질과 용내, 그다음에 용질, 녹이는 물질, 뭐 물이라든가,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화학적인 솔벤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물 80, 소금 20, 요게 용질, 용내, 그거분의 소금. 그래서 전체 소금물 100g 중에 소금이 20g이 녹아 있어서 사실상 퍼센트 농도로 환산하면은 20%의 농도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짠맛의 정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일율이라는 개념입니다. 일율. 자, 이것도, 자, 내용은 뭐 단순하죠. 시간당 작업량을 보시는 거예요. 시간당. 그러니까 일의 효율을 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에 이 일을 다 끝냈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 동안 낑낑거려서 일을 겨우 끝내요. 일률의 차이가 있는 거죠. 3배만큼의 효율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률은 시간은 적게 걸릴수록 작업량은 많을수록 일률은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 공무직
평가에서도 이런 그 직무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률 문제가 나오는 어떤 그 형식은 거의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익숙하고 요령과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빠른 계산력, 눈치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겸비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일률 문제는 시간을 버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가격 할인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우선은 처음에는 원가라는 게 존재하죠. 원가. 네, 이 원가에서 정가로 둔갑을 합니다. 왜?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가는 어떻게 된다? 원가에다가 얼만큼을 곱한다? 1 플러스 마진을 곱하는 거죠. 이익률, 마진. 근데 장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할인을 시도를 하죠. 그래서 할인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 원가에서 정가로 갈 때는 가격이 증가한 거고요. 정가에서 할인가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할인율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가격이 차감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할인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조금 약간 복잡한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선 크게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인율이 나온 것과 짝수인율이 나온다. 이것은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뉘앙스가 절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았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어떻다? 각 경우의 수를 더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혹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든가 A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어서 그대로 B 사건이 또 일어난다.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말이 들어있을 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면은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률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자, 제가 1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을 잠깐 한마디 드렸어요. 그러니까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 1, 조건 2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거였을 확률은,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구하는 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오랜만에 들어보실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어떤 수학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어떤 수들이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약수들 중에서 겹치는 것을 최대한 모아보자는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배수들을 이렇게 쭉, 배수들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없이 갈 수 없으니까는 얘 배수, 다음에 두 번째 수의 배수를 봤는데, 처음으로 겹치는 게 뭐 하나 딱 나왔어요.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느낌. 자, 이제 응용 계산.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일률에 대한 그런 문제군요. 자, 축구공 120개를 만드는데 A 기계를 쓰면 2시간, B 기계를 쓰면 3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는 일률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몇 개 만드는지 그거 봐요. 자, 1시간 동안 얘는 60개. 요거는 3시간 동안 120개니까 1시간 동안 40개 만드는 거죠. 1시간 동안. 자, 그래서 A 기계를 써서 70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두 개를 합쳐서 한대. 자, 그러면 단계를 구분하죠. 먼저 A 기계로 70개를 만들었다. 이거 시간 얼만큼 걸린 겁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50개는 A, B 합쳐서 50개를 만들었다. 두 기계를 다 돌려서. 자, A는 1시간에 60개 만들어요. 1시간에 60개. 그럼 1시간 좀 넘게 걸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70을 6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70개 만들었으니까는. 그래서 걸린 시간은 70을 60으로 나누면 6분의 7시간이 걸린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1시간에 60개를 만들었으니까는 몇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고 싶으면 70개를 60개로 나누면
걸린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기계를 같이 돌려요. 그러면은 B 기계는 40개씩, A 기계는 60개씩이니까 같이 돌리면은 어쨌거나 1시간에 100개씩 만드는 거잖아. 1시간에 100개씩. 근데 50개만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딱 30분만 돌리면 되는 거죠. 2분의 1시간만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6분의 3이죠. 더하면 6분의 10시간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5시간. 그래서 1과 3분의 2니까 1.6666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략 반올림하면은 반올림에서 1.7시간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시면요. 자, 산에 올라갈 때는 시속 5km로 올라가고, 자,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따라 시속 6km로 왔더니 모두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단 산을 올라간 거리하고 내려간 거리가 뭐 다르다. 그런 말은 없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리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거리는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를 거리를 xkm라고 두고요. 자, 우리가 이 문제 포인트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t라고 하죠. 올라갈 때 시간 t1, 내려갈 때 시간을 t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죠. 근데 속력이 다 주어져 있잖아요. 자, 올라갈 때는 시속 5km. 그러니까 이제 단위를 굳이 쓰면은 시속 5km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올 때는 좀 빠르죠. 시속 6km로 내려왔어요. 근데 거리를 모르죠. 자, 거리를 xkm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킬로미터가 약분되고 분수와 분모에 또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번분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각의 단위는 다 이제 hour가 되는 거죠. 시가. 자,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은 결국 5분의 x랑 6분의 x를 더해서 어떻게 된다? 4시간 걸렸잖아요. 우리 시간의 단위는 c로 통일했으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5분의 x, 6분의 x로 해서 4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5와 6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한번 곱해보세요. 30을. 자, 여기도 30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6x. 여기는 약분하면 5x. 자, 그것은 4에도 똑같이 30을 곱해야죠. 120이 되면서 11x가 120이 됐으니까 x의 값은 11분의 120이 되는 거예요. 11분의 120.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11분의 120, 여러분들 121이라는 숫자도 기억하고 계셔야죠. 이건 11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1 곱하기 10이 라면은 되는데 121이 될 뻔했는데 조금 작죠. 그러니까 11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1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9, 4번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121을 11로 나누면 벌써 이러면 좀 늦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런 완전 제곱수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완전 제곱수 여러분 아시죠? 자, 뭐 11의 제곱은 12의 제곱 이렇게 되죠? 13의 제곱, 14의 제곱, 그죠? 15의 제곱, 16, 17, 18의 제곱, 마지막 19의 제곱은 얼마죠? 361입니다. 19의 제곱 같은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20 빼기 1에 전체 제곱했으니까는 400 더하기 1에서 곱해서 2배 한 거를 빼면 곱셈 공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요. 그래서 361 이렇게 유도하실 수도